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애도를 표현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자.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어줬다. 순방 마치고 바로 뵙겠다. 부디 영면하시길라고 문 대통령도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3년 미국 망명 시절에 이 아내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실은 이 젊었을 적 사진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서 보게 되니까 반갑네요. 미망명 시절,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83년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참 저 때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게 의미 깊은데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박용진 의원님, 나는 정치인 김대중, 탄압받고 미국으로 망명 온 정치인 김대중이 아니라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 부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미국 망명 시절 당시에도 표현을 했군요. 존경과 그리고 신뢰의 표현을 저렇게 하신 건데요. 실제로 옛날이니까 이희호 여사가 꿈이 큰 남자의 내가 밑거름이 돼주마라고 생각을 했지요. 요즘 같은 때면 아마 이희호 여사가 그 큰 꿈의 주인공. 이희호 여사가 직접 출마를 했다?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미국 유학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낯설고 낯설었던 여권의 신장을 위한 여성 운동가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깨어있는 여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두 분이 결혼을 하시던 때가 이제 62년인데요. 이희호 여사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 그 당시로서는 만혼 중에 만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사회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꿈이 큰 정치인을 만나서 이 뒷바라지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유복한 본인의 그 가정 환경 이런 것들 잘 정치에 좀 엮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건데요.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잊지 않고 늘 고마워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희호 여사가 2살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보다. 연상의 누나죠. 예, 그러니까 연상 연하 커플이죠. 앞서 나간 커플인데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와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본인은 이미 전처에서 아들 둘이 있었고요. 노모도 모시고 있었어야 했고요. 또 아픈 누이 동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도대체 내가 뭔데 나만 보고 이렇게 나에게 시집을 오고 결혼을 하고 한평생 같이 할 건가. 근데 잘 풀려나갔으면 좋은데 그 엄청난 탄압과 고통을 같이 겪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어려웠던 미국 망명 시절에 다시 한번 나의 동반자, 나의 동지, 그리고 한국 여성운동의 큰 데모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희호라고 하는 분을 기리는 말씀을 저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럼 이번엔 이희호 여사가 남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2012년 당시 발언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남편은 정치인들에게 늘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발 앞서 국민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멀어지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가장 감회가 깊은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희들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희호 여사의 생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문득 이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가장 감명 깊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처음 결혼한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투옥이 됐던 순간이었을까? 저희들 생각에 아마 4번의 도전 끝에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때 이호 여사의 발언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윽고 날이 밝아왔다. 지금 네 번째 도전 끝에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성을 저희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아왔다. 미행이 경호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미행이 경호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나긴 생활 동안 지속되던 미행이 떨어져 나갔다는 감회는 깊었고 경호는 낯설었다. 1997년 12월 19일. 그러니까 박정아 대변인 네. 그렇게 뭐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딱 그 몇 문장인데 인상 깊어요. 남아있는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쭉 봤던 요 자료, 그다음에 소개됐던 영상에 뭘 더 붙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호 여사 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 하면 이호 여사를 떠올릴 만큼 현대사에 그냥 살아있는 그 인생 자체가 역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192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 참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일제 식민 시절, 6.25 이후면서 이제 오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62년 이후에 납치, 사형 선고, 옥고, 망명, 별의별 일을 다 겪고는 결국에는 이호 여사, 이호 영부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 민주에 앞섰던 분인데 뭘 더 붙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쭉 설명해 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호 여사가 이런 글을 또 남겨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늘 너그럽고 용서하며 아껴준 것 고맙습니다. 예. 그 글을 올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집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리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모태신앙으로 아주 투철한 기독교인이신데 독실한 신앙이니고. 독실한 신앙을 예. 계시는데 옥고를 치르는 김대중 대통령 걱정에 집에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졸도를 했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 두 분은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면하셔서 이제 두 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맑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예.